이 양 회장에 대해서 아주 갑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손 변호사님 IT 업체, 그러니까 거래처에서까지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네, 직원들 갑질에 이어서 거래처에도 이런 갑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는데 예. 이 일자가 3년 전에 이제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IT 업체에 2015년경에 전환사채를 투자했고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일부 내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와 회사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제 이 마찰과 여러 가지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회사 직원들을 또 동원해서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고요. 이 네.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보면 이 양 회장이 현장에 있습니다. 팔짱을 영상이 끼고 공개됐군요.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지켜보는 모습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보시면 직원들이 다수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는 모습, 덩치가 크고 검은 양복을 입고 약간 위세를 보이면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IT 업체 경영진에게 보복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늘 내 뜻대로 되고야 말던데 누가 더 집요한지 볼까요? 라는 문자, 그리고 복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료 경영진과 함께 죽어라. 이런 예. 여러 가지 좀 어마무시한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사실도 같이 알려졌습니다. 대표님, 이런 걸 보면은 이 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일 처리를 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 황제처럼 네. 자기 마음대로 전횡을 해두는 거죠. 저 전환사채 저거는 경영권을 사실 노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전환사채라는 건 채권으로 발행하거든요. 채권으로 발행해서 빌린 데는 그 이자만 꼬박꼬박 받으면 끝나면 되는데 양 회장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자를 안 갖고 그걸 주식으로 전환하기를 원한 거죠. 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회사가 자기 거가 되니까. 경영권을 근데 빌린 가져올 수 데서는 있으니까. 이자를 꼬박꼬박 갚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회사 안 내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공가를 치른 건데 그동안에 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고 네. 또 자기를 좀 비난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해서 벌금도 300만 원 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영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난하거나 네. 뭐 좀 있던 비밀을 갖고 밖에 터뜨리거나 하면은 자기 있을 때 있던 일 갖고 모욕죄라든지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을 걸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느 기업인은 자기 회장하고 소송을 그 있던 데 대가를 좀 부실하다 해서 더 내놔라 갖고 소송을 했는데 네. 그 회사 회장이 그 개인에 대해서 소송을 10개를 했어요. 10개. 10개를 해서 집도 압류되고 모든 사회 재무 활동을 못하게 그냥 막아놓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진호 회장이 그런 거에 좀 철두철미하게 예. 그래서 지금 요전에도 폭력당한 직원이 섬에 가서 그냥 살잖아요. 그렇죠. 그 양진호라는 사람하고 직접 맞상대해가지고 싸우기가 국내 기업들 회장들하고 싸우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굴레입니다. 전직 장차관들, 검찰 출신들이 기업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소송을 하고 법률회사도 같이 소송을 들어가거든요. 회장도 개인 돈으로 로펌에다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건 회사 법인으로 하고 그 로펌에다가서는 다른 쪽으로 또 보완을 또 해줘요. 그런 식으로 마구 하니까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긴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예. 양진호 회장이 그런 사건의 일단은 좀 보여준다고 봐야죠. 박 박사님, 음란물이 왜 이렇게 많이 유통이 되는가 싶었는데 많이 유통을 시킬수록 수익을 더 얻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웹 하드 업체가 건강한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만큼의 저작권료가 나가잖아요. 예. 방금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 음란물은 일반 영화하고 이 클릭하는 좋아하는 수가 거의 수백 배 차이 납니다. 예, 이건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업로드를 하면서도 나가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에서도 많게는 80%가 음란물이라 그러잖아요. 이걸로 떼돈 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것이 저도 이 양진호 회장이 누군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오도록 대한민국에는 저기 사정기구가 없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 이해가 안 돼요.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대단한 사람 뒤에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은 이런 언행을 하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대로 그쳐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과연 대한민국에 사정기구가 있었는지 있었으면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번에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뒷배경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밝혀내야 됩니다. 왜?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그 뒤에 만약에 배경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을 좀 가려내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생생하게 그 내막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양해 지금 나오는 자료 화면이 양 회장의 직접 소유한 차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 보이는 차뿐만이 아니라 현금,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올리고 원가가 거의 안 들어요. 그렇죠. 뭐 보통 수익의 40%에서 60%를 받는데 네. 최고 많은 때는 음란물 유통에서 80%까지 챙기니까. 그리고 또 거래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나누는데 거래처가 불분명한 게 많잖아요. 음란물 유통이 어디서 소스가 어딘지 그렇죠. 모르는 거는 네. 그건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람보르기니니 호화 차 있고 호화 여행하고 개인 현금 재산이 굉장히 많고 뭐 분당 판교에 뭐 개인 그 집도 있고요. 뭐 최근에 마련하고 했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거래 관계 회사 돈도 또 많이 빌려다가 썼거든요. 네. 회사 돈은 개인이 많이 빌려다 썼어요. 네. 그것도 불법 편출입인지 아닌지도 그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 회사에다 이자 내는 그 공금리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그것도 세금 포탈에 또 혐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내든지 아니면 낸 걸로 해서 다른 쪽을 소득세를 감면받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로 돈을 빼돌렸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에 박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유통의 메커니즘도 뜯어봐야 되고 이 양진호 회장이 세금 포탈이라든지 또 그런 쪽에 좀 많이 개입한 거 아니냐. 또 보니까 모범 국세청 뭐 모범 그 납세자 받았나요? 상도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세금을 잘 내서 그렇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세청하고 친해서도 또 그런 거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아니 근데 된다고 그 봅니다. 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안 갚은 돈이 한 26억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회사 내부에서도 그 돈을 받아내는 감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조그만 회사는 그런 게 그러니까 없잖아요. 저 회사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이사회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사회가 아무도 통제를 못해요. 또 하나 내부 고발자 계속 보복하니까 내부 고발자 이사회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회사 돈을 대출받고 갖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황제처럼 하니까 아무도 관여 못하는 그러니까 내 거죠. 돈처럼 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돈. 기업에서 회장이 쓸 수 있는 거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격리 담당자. 그래서 격리 담당자 CFO가 터뜨리면은 회장들이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금고지기가 배신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양진호 회장도 금고지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뜯어보는 게 우선이지 네. 뭐 갑질하고 때렸고 뭐 닭 쏴 죽이고 이런 것도 물론 범죄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융, 네. 세금, 자금의 흐름을 빨리 들여다봐야 된다 봅니다. 그럼 손 변호사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추가적인 제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요, 이미 여러 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네. 이제 이 돈과 관련돼서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혹여라도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닌지 말하자면 기업의 어떤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이 완전히 사적인 용도로 네, 네. 유용한 것이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조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 법인카드를 3억 원 이상 썼다. 이런 것들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법인카드를 완전한 사적인 용도로 써서 기소된 전례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이 법인의 수익을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했던 혐의가 있다라면 확인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조금 더 드러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박 박사님, 제보자가 이제 이 양진호 회장의 직원은 아니었는데 그쪽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서초동 쪽으로 가서 약속이 있어서 돌아오면은 뭔가 수사 정보를 얻어오더라 라면서 조금 막연하지만 좀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과거에 우리가 불법 성매매 단속을 할 때 단속을 한다는 정보를 그 단속 대상자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과연 많이 보셨죠? 예. 똑같은 때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서초동에 가면은 가지고 관련된 경찰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불법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보는 음란물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 정보가 새 나가는 거죠. 그게 가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전화를 못 할 테니까 뭐 식사를 하면서 또는 회의를 하면서 정보가 가다 오니까 예. 바로 회사에 와서 이 문제에 검찰이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구나. 빨리 없애버려. 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정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저는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길가에서 몰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여성들이 나가서 그래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몰카가 이런 식으로 유통이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뒤에서 봐주지 않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관련되어 있는 수사기관이라든지 또는 감시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만만한 사회가 아닙니다. 단 하나, 그대 어마어마한 권력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알아도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처단을 해오기 때문에 걸리지도 않고 걸려본들 양주로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 정말로 이것이 적폐적인 적폐다. 그래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글쎄요. 지금 박상병 박사께서 지적하신 문제, 그 좀 의심스러운 부분, 경찰과 검찰 뭐 이른바 정부 당국, 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가 될까요?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크게 불거졌던 것도 탐사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얻게 되고 그래서 검경이 더 적극적으로 나선 사실이 있죠. 그래서 사실 탐사 보도 기자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조만간에 보도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검경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미치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 있는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양진호 회장 자체는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 혐의도 있고 또 전 직원 폭행 혐의도 있고 또 닭을 의사에 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강요 혐의라든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이미 경찰은 이전부터 불법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상물이 노출되면서 더 많은 혐의에까지 수사가 이어진 상황이라 사실 양진호 회장 출석해서 진술 듣는 것 외에는 거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양진호 회장이 출석해서 수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혹시나 그 이전에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캐내는 수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양진호 회장이 지금 전혀 이 사건 이후에 본인의 신병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서 받겠죠. 그리고 출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인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다가 증거가 상당 부분 제시됐다. 그러자 양진호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나가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경찰이 그런 상황에서는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현재 경찰이 신병 처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이후에 그 이전에 그 뒤에 보이지 않았던 권력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손정혜 선생님,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대학 교수 폭행한 그 건이요. 단순 외도를 의심해서 그냥 폭행건으로 알았을 거다.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서 수사를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고소인 측에서 항고를 했더니 고검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그렇죠. 내린 거거든요.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다는 것은 최초의 조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다시 수사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검찰 관계자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 때는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 처음부터 고강도 수사를 하고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역학관계라든가 그 목격자들이 왜 폭력 사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 가지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꼼꼼하게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단순히 목격자라고 하는 이 피고소인 측의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만 받고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검찰이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의 또 신뢰를 추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재기수사 과정에서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또는 억울한 가해자라고 몰려있는 피고소인이 없도록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해서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지고 있거든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혹여라도 지금 검찰청에서 그 처분을 한 검사와 수사를 한 검사가 좀 인사이동 때문에 달라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지만 검사들 인사이동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자주 있습니다. 검사들이 그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당사자가 고발을 했는데 집단 폭행입니다. 대섬에 가가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면은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왜 폭행을 했는지 묻지 않겠습니까? 본인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전처와의 관계, 그 교섭 관계라고 얘기하면은 그 전처는 누구 전처죠? 양진호 회장 전처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기소가 두 번째고 제대로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검찰은 이미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난 2016년 이전에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 때였었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뭔가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뒷배경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부분까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당연합니다. 말씀이시죠. 재기수사가 명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수사하겠죠. 알겠습니다.